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국힘당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가 원내 사령탑을 맡기가 무섭게 완장질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완장을 찾자마자 무섭게 돌변한 김 원내대표는 물불을 안 가리고 땡깡과 억지, 무시와 기만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오찬제의를 걷어찬 데 이어 이번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중립적 인사를 재추천하라고 더불어민주당을 다그쳤습니다. 또 법사위원장을 돌려놓지 않는다는 것은 작물을 계속 갖고 있겠다는 것이며 작물을 되돌려주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분은 대체 어디서 나타나신 분일까요? 국회에 처음 오셨나요? 전후 사정을 다 알면서 이 느닷없는 생쇼는 뭘까요? 앞으로 국힘당의 파란만장한 행보가 기대됩니다. 한결같이 했던 입장이 똑같아서 이거 지금 하면 10번, 20번쯤 하는 것 같은데 달라질 내용이 없습니다. 저희 당 입장은 명확하게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건 작물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건 작물을 가지고 있는 건 권리가 아닙니다. 작물을 돌려줄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빼앗아간 겁니다. 법사위원장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배분을 의석수에 맞추었던 국회의 오래된 관습법을 위반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법을 위반해서 빼앗아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돌려줘야 되는 당연한 의무가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들이 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민주당 스스로 내어놓아야 될 의무가 있다. 만약 그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 여전히 비상식적 행위를 계속 반복하겠다는 의미라고 보입니다. 아마 국민들로부터 그에 대한 강력한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총리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이고 당대표 선거에도 출마했던 분을 총리로 추천한 점은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며 울산시장 선거처럼 개입하고 공작해 대통령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이라고 하나마나한 정쟁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무부 장관 박범계도 현직 여당 의원인데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친여 성향의 우리법 연구회 출신, 선관위 상임위원은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캠프 특보 출신이라며 결국 대선을 울산시장 선거처럼 치르겠다는 것이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정말 모 눈에는 못밖에 안 보인다는 말이 지금 상황에 딱 어울리는 거죠. 김 원내대표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울산시장 하명수사 선거 개입 사건은 수사가 완료되지 않아 아직 팩트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는데요. 그는 여전히 악몽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수사를 임했다고 의심받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실무 수사관 차원에서 지극히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던 중 검찰의 방해로 중단된 수사라며 실제로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밝혀지면 그는 피해자가 아닌 수혜자로 확인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단죄되어야 할 토착 비리가 덮이는 대신 피해자로 둔갑되었는데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선거 전략 삼아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며 참으로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발끈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진영 상근 대변인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오찬제의가 의미 없다고 거절하고 총리 후보는 중립적이지 않다고 퇴짜를 놓겠다고 하고 완장이 무섭다라며 총리가 당대표 출마했던 사람이라서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말은 살면서 처음 들어본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는 책임 정치나 정당 정치를 아예 모르시나라고 깨우뚱하고는 이상한 중립을 자꾸 따지시니 스위스 같은 영세 중립국에서 총리를 수입해야 할 듯 싶다며 혀를 찼는데요. 이와 관련해 한 네티즌은 부실했던 고래고기 사건부터 재수사 들어가야 한다며 꼴랑 원내대표 완장 하나 차더니 고래고기의 횡포가 지나치다. 민주당이 협치를 생각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쏘아붙였습니다. 그 당의 당대표 완장을 차게 되면 왜 멀쩡한 사람도 이상하게 변하는 걸까요? 그게 그 당의 전통인가요? 나경원,
심재철, 주호영, 김기현으로 이어지는 파란만장한 국힘당 원내대표의 계보는 누가 봐도 정상인이 하나 없는 흑역사로 점철된 정당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뭐 당연한 정상을 회복해야 될 상식에 관한 것이죠. 그러니까 국회 원구성에 있어서 상임위원장의 배분은 의석수에 따라 해왔고 그것도 당연합니다. 민심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니까 민심에 맞추어서 국회 원구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민주당의 뭐 대부라고 자기들이 인정하고 있는 그 김대중 전 대통령 그분이 야당 총재 시절에 그 의석수에 맞춰서 그 상임위원장을 배정하자 해서 그렇게 처음 시작이 된 거고 지금까지 지켜져 왔던 건데 자신들의 대부로 인정하고 있는 그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룰을 민주당이 스스로 깨뜨려버리고 원래 법사위원장을 포함해서 상임위원장 우리가 가져야 될 자리를 민주당이 다 가져가 빼앗아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강도질에 갔다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강도질? 매우 폭거에 가까운 거죠. 국회 역사상 이런 식의 폭거에 가까운 행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빼앗아간 작물을 다시 돌려놓는 것은 민주당의 의무지 그것이 민주당이 하고 말고 선택할 권리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돌려줘야지. 아니 도둑질에 간 것을 돌려주는 것이 의무지 돌려줄까 말까를 내가 알아서 정하겠다 그러면 그건 정상도 아니고 국회도 아니죠. 검찰의 고의적인 시간 지연과 사건 은폐로 결국 공소시효 만료로 끝나버린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사건. 당군 이래 최악의 정치검찰 사건으로 헌정사상 최고의 검찰의 악행으로 기록될 이 만행이 마침내 책으로 출판될 예정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형기를 마친 한명숙 전 총리가 이르면 이달 나는 결백하다. 검찰이 만든 조작 재판과 싸웠다는 주장이 포함된 자서전을 출간할 예정으로 이일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선 결백하다면 재심으로 다투면 될 것인데 검찰을 비판하면서 대법원 판결은 문제 삼지 않는 비상식적 주장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출판사 생각은 한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통해 한 전 총리의 자서전 한명숙의 진실,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출간 모금 후원을 진행 중입니다. 모금 사이트에 공개된 책 머리말에서 한 전 총리는 난 결백하다. 그것은 진실이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며 6년 세월을 검찰이 만든 조작 재판과 싸웠다. 결국 불의한 정권과 검찰, 그리고 언론의 무자비한 공격에 쓰러져 2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추천사에서 이 책에는 군부 독재의 기생에 그렇게 살아왔던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오지 않은 사람을 탄압하고 누명을 씌웠는지 그 진실이 담겨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한 전 총리 동생이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수표 1억 원이 결정적이었는데요. 해당 수표는 한만호 전 대표가 발행한 것으로 한 전 총리 동생과 한만호 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대법관 13명은 9억 원 가운데 3억 원 수수 부분을 만장일치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였다는 사실이 명백해 보입니다. 한만호 대표는 출소 후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한 전 총리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며 회고록을 통해 검찰의 위중교사를 폭로했는데요. 결국 사건은 공소시효로 덮였고 자서전을 통해 진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